충격적인 고백부터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던 그때 가장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영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죠.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 출신의 승무원 비토리아 리치입니다. 36살, 14년차 경력의 유럽 저가항공 승무원이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고객 응대에 지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커피나 음료 드릴까요? 수천 번은 말한 것 같은 이 문장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된 듯 했어요. 로마 공항 대기실. 저는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5번째 쓴 초안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이 제게는 더 이상 설렘이 아닌 피로감만 안겨주었어요. 특히 최근 이혼 후 삶은 더욱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토리아, 한국행 브리핑 시간이야. 승무원 시몬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렸죠. 시몬과 저는 한때 가장 가까운 동료였지만 지난 2년간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시몬이 전 남편의 편을 들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우리의 갈등은 이제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표면화되었어요. 가고 있어. 사직서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행은 제 마지막 비행이 될 예정이었어요. 돌아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죠. 브리핑룸에서 객실 승무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장의 설명은 한쪽 귀로 흘려들었어요. 한국, 별 기대 없었죠. 기껏해야 또 하나의 아시아 공항일 뿐이겠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토리아, 한국 노선은 처음이지? 부기장이 물었어요. 네, 하지만 중국, 일본 다녀봤으니 비슷하겠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몬이 눈을 굴리는 게 보였지만 무시했어요. 호텔방 배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몬과 저는 같은 층에 방을 배정받았죠. 바꿀 수 있을까요? 승무원 스케줄러에게 물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층에 있고 싶지 않아. 시몬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어요. 창백한 얼굴, 지친 눈빛.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항공사 규정대로 밝은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눈에는 공허함만 남아있었죠. 이게 마지막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승객들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만은 분명했어요. 시몬과의 갈등,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실패한 결혼 생활.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은 그저 제 인생에서 견뎌야 할 마지막 장애물일 뿐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비행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업무 중에도 최소한의 말만 했고 시몬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12시간의 비행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죠. 곧 끝나. 이게 마지막이야.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넓게 펼쳐진 바다와 그 위로 놓인 다리가 인상적이었지만 별다른 감흥은 없었습니다. 도쿄나 상하이와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비행기가 터미널에 도킹하는 순간부터 제 편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터미널 외관의 세련된 디자인과 깔끔한 정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승무원들이 짐을 챙겨 비행기를 나섰어요. 이쪽입니다.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영어 발음이 깔끔했고 안내하는 태도도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입국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말끔하게 정돈된 공간, 최첨단 시설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공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뭐야, 이거. 저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로봇 안내원이었어요. 세련된 디자인의 로봇이 승객들에게 다가가 안내를 돕고 있었죠. 저희가 지나갈 때 로봇이 갑자기 이탈리아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벤베누티.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시몬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과 다르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공항의 청결함과 조용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소음이 거의 없었죠. 방송 안내도 필요한 정보만 간결하게 전달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한 승객이 실수로 제 발을 밟았어요. 미안합니다. 그는 한국어로 말한 뒤 바로 영어로 반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작은 사과에도 저는 놀랐어요. 로마에서는 이런 작은 접촉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입국 심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심사관은 엄격하면서도 친절했어요. 제 여권을 확인하며 이탈리아에서 오셨군요. 한국 방문은 처음인가요? 라고 유창한 영어로 물었죠. 네, 처음이에요. 즐거운 체류 되시길 바랍니다. 심사를 마치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향했어요.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화물이 이미 컨베이어 벨트에 나와 있었고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로마에서는 수화물을 기다리는데 보통 30분은 걸렸는데 여기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광경은 라운지에서 목격했습니다. 한 비즈니스맨이 노트북과 가방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그의 물건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봐. 시몬이 작게 말했어요. 로마였으면 3초 만에 사라졌을 텐데. 저는 그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5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모든 물건은 그대로였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자리에 앉아 일을 계속했죠.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의 깔끔함과 질서정연함은 로마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닥은 윤이 나고 의자는 모두 제자리에 있었으며 쓰레기통은 넘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모두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죠. 호텔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깔끔한 도로, 질서 있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죠. 시몬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서로 무시하려 했지만 두 사람 다 주변 환경에 너무 놀란 나머지 자연스레 대화가 시작됐어요.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네. 시몬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천공항은 제 모든 편견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지만 로비는 여전히 활기차고 깔끔했어요.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데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벤베누토. 인천 그랜드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다시 이탈리아어였어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로마에서도 외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이곳에선 이탈리아어로 환영해주다니요. 영어로 괜찮아요. 대답했지만 그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객실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 최신식 욕실, 그리고 도시 전망의 창문까지. 수건은 하얗게 빛났고 침구류는 깔끔하게 펼쳐져 있었죠. 로마의 일부 호텔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샤워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욕실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특히 비데 기능이 있는 화장실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버튼이 너무 많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이게 다 뭐지?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갑자기 물이 나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샤워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갑자기 배가 고파졌죠. 시차 때문에 식사 시간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룸서비스 메뉴를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이탈리아 음식도 있었어요. 스파게티 카르보나라. 메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향 음식이 그리워질 때였죠. 전화로 주문했는데 영어로 정확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30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룸서비스입니다. 문을 열자 웃는 얼굴의 직원이 음식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카트를 밀어 넣더니 테이블을 완벽하게 세팅했어요. 냅킨을 펼치고 수저를 놓고 와인 글라스까지 준비했죠. 카르보나라 스파게티와 레드 와인 한 잔 주문하셨습니다. 더 필요한 것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는 공손히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음식을 바라보았어요. 로마의 정통 카르보나라와는 조금 달랐지만 정성껏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맛있었어요. 고향의 맛과는 달랐지만 나름대로 괜찮았죠. 식사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렇게 깔끔하고 질서 있는 곳, 낯선 이에게도 친절한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룸서비스로 한식 조찬을 주문해 보기로 했어요.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한국 전통 아침 식사 세트 주문할 수 있을까요? 30분 후 작은 밥그릇과 여러 종류의 반찬이 담긴 트레이가 도착했습니다. 된장국,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여러 나물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한 입 한 입 맛보기 시작했죠. 된장국의 따뜻함이 제 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낯선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는 맛이었습니다. 김치는 처음에 너무 맵다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 맛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었죠. 나물의 담백한 맛도 좋았어요.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도시의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산의 실루엣도 인상적이었죠. 저녁에 호텔을 나와 근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작은 가게였어요. 물 한 병을 집어 계산대로 향했죠. 안녕하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영어를 사용했지만 그의 태도는 매우 친절했어요. 계산을 마치자 그는 봉투에 물을 담아주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이 작은 인사에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로마에서는 이런 따뜻한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최근 이혼 후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그리웠던 터였습니다. 고마워요. 간신히 대답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객실로 돌아오는 길에 시몬과 마주쳤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무시하고 지나갔겠지만 이번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어디 갔다 와? 시몬이 물었습니다. 물 사러. 너는? 그냥 주변 산책. 여기 생각보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괜찮네. 그러게. 저도 동의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시몬과 적대적이지 않은 말을 나눴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어요. 방으로 들어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제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기내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명동이라는 쇼핑가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호텔 직원이 친절하게 지하철 이용법을 알려주었죠. 제가 영어로 물어보자 바로 지도를 꺼내 노선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충전식 교통카드예요.
직원이 건네준 티머니 카드를 받았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끗한 플랫폼, 명확한 안내 표지판, 그리고 질서 정연한 승객들. 로마의 지하철은 낙서와 쓰레기로 가득했는데 이곳은 마치 박물관처럼 깔끔했어요. 이런 곳이었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명동에 도착해 지하철역을 빠져나오자 활기찬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화장품 매장, 옷가게, 음식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혼잡하다는 느낌보다는 활기차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거리를 걷다가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작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빨간 국물에 떠있는 무언가가 끓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갔죠. 뭔가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포장마차 아저씨는 영어를 잘 모르는 듯 했지만 바로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도와주었어요. 이건 떡볶이라고 해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죠. 쌀떡을 매운 양념에 끓인 거예요. 맵나요? 물어보았습니다. 네, 꽤 매워요. 하지만 정말 맛있답니다. 호기심에 한 접시 주문했어요. 포장마차 아저씨는 젊은 여성의 통역을 듣고 나서 미소 지으며 떡볶이를 담아주었습니다. 빨간 소스가 흐르는 모습이 조금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어떻게 먹는 건가요? 그냥 젓가락으로 집어서 드시면 돼요. 첫 입을 먹자마자 입안에 화염이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매웠어요. 헉, 너무 매워요. 물을 찾아 헤매는 저를 보고 포장마차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예요? 외국인? 짧은 영어로 물으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아저씨는 뭔가 알아들으셨는지 웃으며 다른 종류의 떡볶이를 작은 접시에 담아 건네주셨습니다. 덜 매운 거예요. 처음 먹는 사람. 이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두 번째 음식은 확실히 덜 매웠지만 여전히 입안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멈출 수 없었어요. 한 입, 또 한 입 계속 먹게 되었죠. 맛있네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제 반응에 기뻐하시는 듯 했어요. 옆에서 통역해주던 여성도 미소 지었고요. 한국에서 일하세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승무원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대답했습니다. 아, 멋지네요. 이탈리아는 항상 가보고 싶었어요.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영어 교사였고 우연히 떡볶이를 사러 왔다가 저를 만난 거였어요. 떡볶이를 다 먹고 나니 옆 가게에서 또 다른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건 뭐예요? 물고기 모양의 빵 같은 것을 가리켰어요. 붕어빵이에요. 팥이 들어간 빵인데 겨울에 특히 인기 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붕어빵도 사 먹었습니다. 따뜻한 빵 안에 달콤한 팥소가 들어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이 모든 음식들이 로마의 길거리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포장마차 아저씨가 제게 물잔을 건네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말해보았습니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시곤 환히 웃으셨어요. 한국말 잘하네요. 아니요, 이것만 알아요. 영어로 대답했지만 그 작은 교류가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길거리를 더 걸으며 다양한 음식들과 상점들을 구경했어요. 놀라웠던 건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혼자 다니기 꺼려지는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시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야? 다들 저녁 먹으러 가는데. 잠시 망설였어요. 시몬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다른 동료들도 있을 테니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명동이야. 어디서 만날까? 답장을 보냈어요. 시몬이 알려준 식당은 삼겹살집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강한 고기 냄새와 연기가 느껴졌어요. 동료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중간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비토리야, 여기야. 동료 카를라가 손을 흔들었어요. 자리에 앉자 시몬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평소와 달리 적대적인 기색은 없었어요. 벌써 한국 음식 맛봤어? 시몬이 물었습니다. 응, 방금 떡볶이랑 붕어빵 먹었어. 생각보다 맛있더라. 우리도 아까 거리에서 뭔가 먹었는데 이름이 뭐더라? 호떡? 그거 진짜 맛있더라. 처음으로 시몬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둘 다 한국 음식에 대한 신선한 경험을 나누며 웃고 있었죠. 고기가 테이블에 나오자 직원이 직접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당은 처음이야. 카를라가 말했어요. 자기가 직접 요리해 먹는 줄 알았는데. 직원은 고기가 익자 가위로 잘라 우리 각자의 접시에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추를 건네며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상추에 고기 얹고 마늘, 양념장 넣고 싸서 한 입에 드세요. 우린 모두 배운 대로 따라 해보았습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맛의 조화가 놀라웠어요. 매운 양념장, 짭짤한 고기, 신선한 채소가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이혼한 커플 같지 않냐? 시몬이 갑자기 말했어요. 술 기운이 약간 올랐는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게.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 모두 웃었고 갑자기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그리고 낯선 환경이 오히려 우리 사이의 벽을 조금 허물어준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내일이면 사직서를 제출할 거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제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